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풀다 보니까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풀죠. 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근데 이걸 풀다 보면 요 a의 범위를 좀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판별식의 부등호, 판별식에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 해서 부등호가 쓰이지. 그리고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에서 또 부등호가 쓰이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A의 부호도 신경 써야 되고 판별식의 부호도 신경 써야 되고 문제에서 정해준 fx의 부호도 신경을 써야 돼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정리를 하자. 첫 번째,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2차 함계수죠. 2차 함계수. 2차 함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 또는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다. 2차항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모양이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라는 거고 0보다 작다라는 건 위로 볼록 형태의 모양이다. 자, 모양을 결정했으면 끝! 끝이야. 그 다음 판별식으로 할 건데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었나요? 2차 방정식에서 나왔었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근의 종류, 근이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 근의 종류, 또 근의 개수. 그래, 실근이면 서로 다른 두 개니 서로 같은 두 개니 이 근의 종류와 근의 개수를 구분짓는 게 판별식이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선. 그쵸? 그럼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는 또 뭘로 넘어가, 판별식이? 그렇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2차 방정식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뜻이고 2차 x축과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결정하는 게 판별식이었어.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이렇게, 위로 블록일 때는 이렇게 생겼겠지. x축보다.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 0이 된다라는 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한 개니까 이렇게 표현돼 있어. 꼭지점이 x축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꼭지점이 x축 위에서, 꼭지점이 x축 위에 놓이는 거야. 이런 걸 접한다라고도 얘기했었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하늘 위에 붕 떠있다. 붕 떠있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위치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쵸? 자, 판별식은 이걸로 끝.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뭐 등등등 이걸 결정하는 게 판별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2차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는 뭘 의미하냐? 우변에 있는 0이 뭐였죠? 이걸 x축이라고 보라고. x축.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y가 0인 점 되면 뭐 하는 거야? x축. 그러면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쪽에 있는 걸 찾아라, 이 뜻이야. 어떻게?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x축 위쪽에 있는 건 x축하고 만나는 점은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x축 위쪽에 있는 점들이야. 이 점들이 전부 다 fx가 0보다 큰 점들이야. 근데 부등식의 해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들의 x 값의 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색칠한 점들, 파란색 점들의 x 값의 범위는 요만큼이지. 이 부분이 되겠지? 그죠? 그럼 두 번째, 0보다 크다거나 같다라는 것. 자, 같다라는 의미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을 포함하여 위쪽에 있는 점들. 그럼 요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벌어져 있는 부분. 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의미하고 작거나 같다라는 건 x축하고 만나는 그 점 포함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 구분돼? 자, 0보다 크다 x축 위쪽에 있는 거, 크거나 같다 x축하고 만나는 점 포함해서 위에 있는 거. 저 선생님 빗금 치는 거 보면 x축하고 안 닿게 빗금 치고 x축하고 닿게 빗금 치고 이렇게 구분 짓고 있지?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2차 함기수 A 값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판별식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그럼 깔끔하게 종류를 6개를 그려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2차 함기수가 0보다 큰지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은지 상황에 따라서, 자,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였다고요? 서로 다른 2차 함기수가 0보다 크다는 건 아래로 볼록 모양이라는 거지? 아래로 볼록 모양의 그래프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위로 볼록 모양의 그래프도 3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런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접목시켜야 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자, 여기서도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2개라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지. 두 번째,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이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럼 판별식이 0과 같다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지. 마지막,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문제를 풀겠죠. 자, 그게 이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항상 성립할 때 이런 거죠. 항상 성립할 때. 이 항상 성립할 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 어떤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디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참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A값 알아 지금? 2차 함기수 A 알아? 모르잖아. 그럼 나눠놓고 풀어야 된다고.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X축이 있고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3가지 모양이 있을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3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0의 의미는 X축이라고 그랬어. 크거나 같다, X축하고 만나는 점 포함해서 모두 위에만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그래프 되니? 요게 해가 되지? 모두는 아니네.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요 부분만 되지. 두 번째는 X축 만나는 점 포함해서니까 다 되지. 이건 안 되는 거고. 다 되죠. 요 부분만 되니까 안 되죠. 이 점만 되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죠. 이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볼까? 2차 함기수가 어떻게? 그렇지.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와 0과 같을 때 모두 되는 거니까 0과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연립부등식이에요. 공통해가 나와. 이 판별식을 풀게 되면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쳐. 근데 A가 0보다 클 때만 가능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안 되고 0보다 크다로 바뀌겠지. 네,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6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잡아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요 실근의 조건인데, 요 실근의 조건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문제를 볼 건데, 또 많이 좀 어려워했던 것들이 그러네. 근의 분리 가야 되겠다. 7번 근의 분리라는 내용에서도 이어졌던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근의
근의 위치를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의 위치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자,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앞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자,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중근이어도 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실근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앞에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나왔을 때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어떻게 돼? 양수랑 양수랑 더하면 양수지. 알파 플러스 베타, 즉 개수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두 근의 합 자체가 이게 양수여야 돼. 두 근의 곱은 양수랑 양수랑 곱하면 이것도 양수지. 그러니까 두 근의 곱 근과 계수로 a분의 c도 양수여야 돼.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요. 이건 두 근이 모두 양수였을 때였고요.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를 한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네,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역시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도 만약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근의 부호가 양수건 음수건 실수란 얘기야. 허수는 부호를 갖지 않아요. 허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양수야 음수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고 붙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야, 두 근이 모두 음수면 그 근 두 개, 알파랑 베타가 지금 모두 음수인데 음수의 근과 음수의 근을 더하면 뭐가 되니? 음수가 돼야지. 곱하면 음수 아니지? 양수가 돼야지. 양수가 되죠? 예. 여기서만 부호가 달라지네요. 여기서만. 나머지 두 개는 똑같죠,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 뭐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 그럼 판별식 일단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두 근의 합. 야, 양수랑 음수랑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돼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 음수다. 여기에서 얘만 부호가 다르죠? 이것만 보면 돼. 근데 부호가 다르다 해서 이제 파생되는 또 유형 중에 부호가 다르긴 다른데 선생님이 아까 알파를 양수, 베타를 음수라고 정해놓고 가정해놓고 여기서 또 조건이 나와.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 중에 알파가 더 크대. 그러니까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양수의 절대값이 클 때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니? 양수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 두 번째, 반대로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보다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면 이땐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얘기야. 그렇죠? 세 번째,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 절대값의 크기가 같을 땐 두 근의 합이 0이 돼요. 이 조건까지도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양수, 음수로 서로 다른데 그 절대값의 크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두 근의 합 부호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부호를 가지고 두 근의 위치를 본 거고, 두 근의 조건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위치를 가지고 볼 거예요. 위치. 어떤 실수값 p보다 뭐 예를 들면 x가 2라는 수보다 더 크다, 작다 이런 식인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자, 그림으로 보면
두 근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있는 거지. 두 근이 모두 P라는 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응? 만약에 2보다 그러면 이 P 값이 2인 거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여기를 P라고 잡고. 그럼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분이란 말이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야. 이거 구분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는 X가 P일 때의 점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점의 위치가 FP라고 하는 Y값이죠. 응? X축보다 훨씬 위쪽에서 만들어졌지. 이걸 기호로 FP라고 하고 FP는 0보다 커요. X축보다 큰 쪽에 있다. 이 뜻이야.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있지? 어때? P보다 더 오른쪽에 있지?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 개수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데 이 값이 P보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땐 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알파 베타가. 그럼 P 말고 Q라고 해볼까? Q보다 작다. Q가 여기 있는 거예요. X는 Q라는 점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Q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계속 X축 위쪽에 있어요.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Q보다 왼쪽에 있어. 이걸 기호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이 Q보다 왼쪽에 있다. 그럼 이렇게 볼까? 자,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리고 기준이 되는 FP 또는 FQ는 모두 0보다 크지. 자, 요 의미는 P보다 모두 오른쪽에 P 또는 Q보다 모두 왼쪽에 두 근이 모두 쏠려져 있죠. 한쪽 방향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P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축이야. 그럼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자, 여기서 근 알파, 여기서 베타라는 근이 있으면 요 근 사이 어딘가에 그냥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판별식 안 봐도 되고요. 두 번째, X가 P일 때 점의 위치, 그래프의 점의 위치는 여기 있지. 유일하게 X축 아래 있죠? 네, FP가 0보다 작다. 이걸로 확인 끝. 그 전에는 다 이게 0보다 크다였는데 세 번째에서만 0보다 작다가 만들어지죠. 대칭축의 위치 볼 수 없어요. 대칭축과 P의 관계가 어디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안 봐도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한대. Q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보자. 이런 상황이거든. 두 근이 P랑 Q 사이에. 그러면 P보다 모두 오른쪽에, P보다 먼저 커야 돼, 모두 커야 돼. 이거지 이거. 동시에 Q보다는 모두 왼쪽에 있어야 돼. 모두 작아야 돼.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만족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 이제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P가 0보다 커. X가 P일 때의 점의 위치 여기 있거든. 세 번째, X가 Q일 때의 점의 위치 여기 있지. 역시 0보다 커야 돼요. FQ도 0보다 커요. 마지막, 대칭축의 위치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네.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네. 대칭축인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이 대칭축의 값이 P와 Q 사이에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바탕으로 우리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거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 자, 문제로 좀 설명을 좀 같이 도와보자. x 4제곱 플러스 m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4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한 4차식. 3창 1창 있니? 없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복 2차 방정식.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이 1013번 문제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m 곱하기 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개수가 2차항 개수가 1, 1차항 개수는 m, 상수항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친구가 근을 갖는 종류를 한번 구분해보자. 자,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t 값, t에 대한 근이야. 이게 첫 번째 양수, 두 번째 음수, 세 번째 허수 이렇게 나온다고 보자. 예? 무슨 말이냐고? 자, 첫 번째 양수가 예를 드는 거예요. t가 플러스 3, 음수 t가 마이너스 2, 허수 t가 i 이렇게 나온다고 보자고. 그럼 이건 t값이었어. t값. 그치?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근의 종류가 양수다, 음수다, 허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x값으로 다시 돌려볼까? 야, t가 3이래. 그럼 x제곱이 3이라는 뜻이야. 그럼 x값 보자. x값. 실제 근이죠. 이 문제상에서 얘기하는 근, 4차 방정식의 근. x제곱이 3이면 x는 풀마 루트 3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실근. 두 번째 t가 음수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2라고.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되면서 x는 풀마 루트 2i라고 나오네. 이때는 허근이 나오죠. 4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돼요. 세 번째 t가 처음부터 i라는 허수값이 나왔을 때 x제곱이 i야. 자, 제곱해서 i가 되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근이 없습니다. 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 우리가 t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봐잉.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야, 이미 실근을 가지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복2차 방정식, 이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했을 때 양수의 근을 가질 때만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 실근 가지려면 하나는 양수의 근을 가져야 되지. 하나는 음수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근과 허근을 골고루 가질 수 있어요. 실근만 가져야 돼.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양의 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 양의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양을 갖는다. 음수의 근을 갖는다. 이게 이거야.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방금 정리해줬던 거. 예, 이렇게 해서 4차 방정식 근의 판별까지 우리가 같이 쭉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